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이젠 세상을 이기려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다쳤습니다. 다쳐보니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주신 덕택에 큰 병 없이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생전 처음으로 수술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발을 좀 다쳤는데요.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 거 아니고요. 운동하다 다쳤어요. 운동하다. 달리기를 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라톤 열심히 뛴 것도 아니고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러닝머신 좀 뛰었는데 그러다가 발을 다쳤습니다. 운동하려고 마음먹고 신발가게 가서 러닝화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쇼핑을 좀 빨리 하는 편이어 가지고 대충 보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해서 바로 신발을 구매했거든요. 다음날부터 러닝머신을 뛰었는데 발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신발이 사이즈는 맞았는데 볼이 좀 좁은 신발을 사가지고 이 신발을 신고 뛰니까 계속 발이 불편했습니다. 신발을 바꿔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미 신었으니까 또 환불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계속 뛰었죠. 그렇게 좀 불편하지만 한 2, 3주 러닝머신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뛰고 나니까 걸을 때마다 앞쪽 발바닥이 찌릿찌릿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정상적인 보행도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아는 의사한테 전화했거든요. 물어보니까 지간신경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간신경종,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지간, 발가락 간에 신경이 부어서 혹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볼이 좁은 신발을 신다 보니까 발가락 신경이 이렇게 압박되면서 이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붙는 현상이 바로 지간신경종이더라고요. 주로 두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생기기도 하고 세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신경종이 생겼습니다. 지간신경종에 걸리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 전기 오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한 번은 걷는데 찌릿거려 가지고 주춤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칠 뻔도 했습니다. 일단 당장 못 걸을 정도는 아니어서 깔창 깔면 된다고 해가지고 깔창 깔고 러닝머신 또 뛰었습니다. 한 2, 3주 지나면 낫겠지, 이 정도로 병원 갈 필요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웬걸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호전은커녕 악화만 되었습니다. 운동도 더 이상 제대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발병한 지 3개월 만에 정형외과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신경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러고 몇 달, 몇 년을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는 못 산다 라고 해서 결국 고민 끝에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경을 잘라내기로 한 거죠.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기니까 그 기간에 수술을 해보자 라고 해서 추석 연휴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조금 째서 거기서 신경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별 수술이겠어? 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았죠. 손에 상처 나도 일주일이면 다 아물잖아요. 그래서 발가락도 수술하면 한 일주일, 열흘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술은 수술이더라고요. 지금 수술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복이 좀 덜 됐고요. 걷기가 좀 불편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됐고 찌릿하는 것도 거의 없죠. 하지만 아직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이기려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내 몸이 바뀌어가면 그에 순응해서 살아야지, 내가 예전 젊은 객기 부려서 이기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간 지나면 볼이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제 발이 신발을 늘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발이 신발을 늘린 게 아니라 신발이 제 발을 압박해서 제 발에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볼이 적은 신발을 신어도 이런 병 안 생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같은 상황에도 안 생길 질병도 생긴다는 거죠. 저도 벌써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병이 없어서 건강 자신했지만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빨리 옷 꺼내서 따뜻하게 입어야지, 에이 추위쯤이야 그냥 견딜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그런 객기로 괜히 바깥에 나갔다가 더 큰 병에 걸리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세상의 변화에 순응해서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뭘 더 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 60, 70 돼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부동산 주식해가지고 돈 벌려고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과 싸워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세상을 이겨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다 다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젊을 때는 열심히 재테크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더 많은 자산을 불려야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뭔가 무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연금 준비해서 연금 잘 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사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나이 들면 물 흐르듯 순리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 같고요. 순리에 맞게 살기 위해서 노후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안정적인 연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느낀 점이 있습니다. 수술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젊을 때 수술하면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 들어 수술하면 회복이 느리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손실을 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손실을 보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젊을 때부터 건강도 챙기고 젊을 때부터 안정적인 연금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현명한 인생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수술하긴 했는데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 발가락 수술이었지만 막상 수술실 들어가니까 겁도 나더라고요. 특히 수술실 처음 들어가 봤는데 수술실은 감염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온도가 낮게 설정되어서 춥더라고요. 엄청 떨렸어요. 이렇게 수술 경험을 해보니 앞으로는 절대 수술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건강의 중요성도 깨닫게 됐고요. 노후에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무리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건강 챙기시고 연금 잘 준비하셔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순리에 따라 사는 그런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제 수술 경험조차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솔루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